이번 총선에 나서는 정당은 역대 최다입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당 이름만 봐선 도대체 어떤 정당인지 헷갈린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당의 정체성이 뭔지 또 어떤 공약을 냈는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 유지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네. 일단 정당 투표용지가 한 50cm 정도 된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정당이 나왔길래 그런 겁니까? 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 참여하는 정당만 35개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명도 엇비슷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계보를 한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재 12개의 원내 정당의 계보도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당명이 바뀌었고 어떤 정당이 새로 창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 네. 얼핏 보기에는 지하철 노선도처럼 그렇게 복잡한데. 네. 자, 먼저 여권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푸른색 막대 계열, 오른쪽에 보이시죠? 예. 저기가 더민주 계열입니다. 더민주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대표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는데요. 대신 지난달 말 군소정당들과 함께 비례대표 전형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저 2020년도가 적혀있는 하단에 네. 보시면 더불어시민당이 위치한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와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또 다른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는데요. 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서로 친노무현, 친문재인 적통이라며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과 민중당은 위성정당이 없고요. 예. 자, 이번에는 야권 상황 좀 보죠. 네. 먼저 통합당부터 좀 볼까요? 통합당도 네네. 위성정당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데요. 예. 미래통합당 올해 창당됐습니다. 전신은 새누리당입니다. 이번엔 붉은색에서 핑크색 계열로 바뀌는 막대, 중간에 있는 막대를 보시면 됩니다. 더 복잡합니다. 네. 새누리당은 2017년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분당을 겪으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는데요. 예. 올해 2월 자유한국당은 다시 탈당 세력과 합당하며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2017년도에 바른정당으로 가지가 푸른색 가지가 이렇게 분당이 됐다가 예. 그쪽 계열들이 새로운 보수당을 거쳐서 다시 미래통합당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올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또 출범시켰습니다. 네. 많이 복잡합니다. 네. 지금 그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은 민생당이나 국민의당도 굉장히 많이 복잡한데 네네. 여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출신 인사들이 좀 섞여 있는데요. 네. 민생당은 주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이 좌측의 녹색 계열인데요. 2018년도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지면서 국민의당 자체는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평화당이 올해 초에 또 대한신당으로 쪼개졌다가 이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다시 합쳐져서 민생당이 됐습니다. 예. 네, 마지막에 민생당을 보시면 위쪽에 3개의 줄기가 합쳐져서 예. 민생당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된 게 국민의당인데요. 네네. 2016년에 국민의당이었다가 하나였다가 네네. 2018년에 2개로 쪼개지고 다시 지금 2020년 돼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3개 분파를 냈다가 예. 합쳐졌고요. 저기다 이제 로고 색깔을 반영한 색깔인데요. 예. 지금의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주황색 계열로 바꿨습니다. 로고를요. 예. 네. 자,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이합 집산을 한 셈인데 네. 공약은 제대로 마련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공약 분석도 이번에 진행을 했죠? 네, 저희 KBS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보냈는데요. 네. 5개 정당의 답을 보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입니다. 예. 10대 공약을 살펴봤더니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조국 이슈였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조국. 네. 자, 먼저 코로나19와 경제 이슈는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공약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여야 모두 경제 공약을 최우선순위에 배치하긴 했는데요. 네. 방점이 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순위로 벤처 육성, 2순위로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등 민생 경제 공약을 내놨고요. 예. 미래통합당은 2, 3순위가 경제 공약인데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재생에너지 투자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은 여야가 대동소이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모두 질병관리청을 승격하거나 독립하겠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예. 총선이 끝난 후에 이 같은 대책이 현실화될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경제 관련 공약은 제가 보니까 일단 네. 눈에 띄는 게 더불어민주당은 벤처, 네. 소상공인 지원에 좀 집중하는 것 같고 네. 정의당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는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눈에 띄는 게 법인세 인하입니다. 네. 법인세 인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또 하나 이슈. 야권이 최근 조국 이슈를 쟁점화하고 있는데 네. 공약에는 그게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입시 공약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모 찬스를 없애자며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또 조국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예.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서 눈에 띄었습니다. 예.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지원, 반값 등록금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는데요.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팀에서 이번에 공약만으로 선호 정당이 어딘지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페이지도 만들었다고요, 홈페이지도. 네, 맞습니다. 일종의 블라인드 개념으로 설계를 한 건데요. 네. 예,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맞춤 정당 인터랙티브를 찾으시거나 자막에 나온 링크를 입력하시면 저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당 이름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공약을 보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10개 의제별로 마음에 드는 공약을 고르시면 가장 마지막에 어느 정당 공약 많이 뽑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공약을 어떤 정당이 내놨는지 KBS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가 있다. 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